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요, 한인 유권자들, 즉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 출신 유권자들이 비호감도가 80%에 달한다는데요.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높은 것으로 트럼프가 최근 한미 간 방위비 분담과 이 한미 FTA 등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한 어떤 반감일 거라고 보입니다. 이 같은 조사는요, 아시아계 이 미국인들의 이익을 갖다가 지키기 위한 세계 단체가 1212명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평균적으로 트럼프의 비호감이 61, 호감이 19, 즉 트럼프가 이 백인 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내고 있다. 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러니까 아마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불쾌함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한국계가 81, 일본계가 76, 필리핀과 인도계가 62, 베트남이 57, 중국계가 50이라는 겁니다. 자, 호감도로는 필리핀계가 23으로 제일 높았고 한국계가 10%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힐러리에 대해서는 이 아시아계 유권자의 62%가 호감을 느끼고 26%만 비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한국계가 60, 인도계가 63, 베트남, 일본이 66을 느끼고 있대요. 비호감에 대해서는 한국계가 37, 힐러리에 대해서도 비호감이 한국계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계 미국인들이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국의 시민권자들이 반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흔히 그 트럼프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 무슨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뭐 100%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이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돈 달라는 사람이 가장 편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이 북한과의 뒷골목 협상을 하려고 하는 정권이 더 위험하죠. 클린턴이, 그러니까 힐러리의 남편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임기 말에 2000년입니까? 뭔 짓을 했습니까? 올브라이트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과 한마디로 핵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완전한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오바마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한미 동맹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해놓고는 지금 물밑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이 동시에 추진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한마디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간이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클린턴이나 오바마의 행태를 보면 차라리 돈 달라, 돈 안 주면 주한미군 빼겠다는 사람은 돈만 조금 올려주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언론들도 저하고 비슷한 이야기 했대요. 오히려 트럼프가 기회일 수 있다. 안보 문제에서요. 왜? 아니 지금 한국이 930원 냅니다. 트럼프는 2,000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원은 못 주겠다. 1,000원 줄게. 안 된다. 1,800원 주라. 안 되겠다. 우리 1,200원 줄게. 안 된다. 1,600원 주라. 이러다가 1,400원쯤에서 합의가 되면요. 우리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 국내 방산 비리나 방위 산업 이런 거 좀 투명하게 하면요. 그 정도 주고 그냥 돈 올려줬으니까 이제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게 서로 훨씬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트럼프 진영에서 한미 동맹을 위한 한국의 기여도를 알려달라고 이 사람을 보내서 설명을 시켜달라 해서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측근들이 한국 측에 한미 동맹을 위해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 규모와 이들을 지원하는 카투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교정될지 주목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트럼프 캠프와 접촉을 해서 한미 동맹 및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트럼프 측은 이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설득하려면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해봐라.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의 기회가 작아서 미국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래서 지금 한국이 방위비의 50%에 해당되는 9,320원을 내고 있고 GDP 비중으로는 여러 나라들 중에 미군이 거주하는 나라들 중에 최고다. 그리고 가추사가 3,000명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추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미국이 결국 돈으로 이런 군무원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냐, 민간인을, 이런 이야기겠죠. 자, 실제로 트럼프의 이 외교 담당 최고 참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부른 맥시멈이니까 2002.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정리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쥐를 지지하지도 않은 사람을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들도요, 트럼프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시각은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요, 한국 금융권에 내놓으라는 분들과 저녁을 할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20분쯤 미국에서 일고 있는 이 정치혁명의 권한이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에 기댄 한마디로 대중들의 반세미 혁명이다. 그게 저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걸 갖다가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게 아니라 유럽에는 그게 극자 극우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고 머지않아 한국에도 올 수 있다. 그래서 금융권들이 좀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수긍을 했습니다. 아마 그 뭐 자존심이 대단하고 경력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제 말을 수긍을 그냥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저 현상을 받아들여야죠. 자꾸 저걸 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요, 트럼프가 기세는 좋아도 최근에 무슨 조사에서 뭐 5개를 했는데 그 중에 3개가 트럼프가 이기는 게 나온다 어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각 주별로 성자 독식을 하는 선거인단 구조로 보면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같이 선거인단이 많은 데가 힐러리 텃밭이기 때문에 결국은 힐러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보도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지금 이 확보해 놓은 이 대의원은 252명, 이 트럼프는 191명이고 경합이 95명인데 총 538명 중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플로리다나 오하이오 같은 이 2개 주 정도만 이겨버리면 숫자가 조금 많은 선거 끝이다. 그래서 힐러리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요, 산수와 계산으로 듭니까? 자, 지금부터 3개월, 2개월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한 사람 별로 있었습니까? 주류 중에요. 1년 전에는 트럼프가 이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냐. 그럼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 힐러리가 이긴다는 또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황장수의 미래경영연구소에서 만드는 뉴스 브리핑은 제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들이 더불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는 힐러리 부부의 측근이 자살했는데 매우 수상쩍다고 타살 허구까지 제기했습니다.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십시오. 자, 이 트럼프는 경쟁자인 힐러리 부부의 최측근 인사의 자살이 수상쩍다고 타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것은 1993년 백악관 법률 고문이던 빈센트 포스트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저도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케네디 스타라고 특검 검사가 임명되고 이런 즈음에서 측근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워싱턴 DC 인근에서 한 공원에서 죽었는데 건총 자살로 결론이 났는데, 포스트는 당시 화이트워터 게이트 업무를 다루고 있었는데 이 화이트워터 게이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를 할 때 힐러리 친구인 맥두걸 부부와 같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갖다가 했는데 그 휴양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사기와 직권 남용이 있어서 이제 이 사업이 엉망이 되면서 이 맥두걸이라는 이 사업의 이 동업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고는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클린턴이 직권 남용으로 이 일들을 도왔지 않았냐 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다가 화이트 워터 게이트라고 이제 게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워터 게이트 사건처럼요. 게이트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응하던 이 백악관 법률 고문이 자살해버린 겁니다. 이 숨진 포스터도 아칸소에서 법률회사에서 힐러리와 같이 있다가 백악관에 들어와서 화이트 워터를 담당했는데, 자, 당시 힐러리가 이 포스터에게 서류 파기를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이 규명되지 않은 채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은 채 발견됐고,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서류 파기 등을 갖다가 거부하는 포스터를 죽였지 않았느냐. 그래서 클린턴 전 장관에 의해서 안 그러면 자살을 강요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힐러리의 남편 클린턴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들의 육성이 담긴 또 인스타그램도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대선으로 갈수록 점이